5월 1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83, 코스닥은 0.20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0.17 강보합, 헬스케어와 제약은 각각 1.63, 1.3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오늘 양봉과 음봉, 십자가, 고 캔들형을 왔다 갔다 했었죠. 조금 있다가 시황과 오늘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미국의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이 낙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에 나왔고 환율 또한 1330원대 초반을 등락을 전방한다. 미국 노후 디폴트 확언.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지켜봐야 되겠으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가지고 늘 흔들어 왔다. 그거는 지나가는 이슈일 뿐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죠? 얼마 안 있으면 열리게 될 6월에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 발표가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뒤집어지겠죠. 현재 제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시장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그 자금들이 2차 전지에 나와 있던 자금들이 제약바이오로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이죠. 불황 속 제약바이오 업계 1분기 실적 견고하다. 고환율 수출 감소 등 일부 업체는 수익 하락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제약업계에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죠. 모멘텀과 재료들 또한 많습니다. 그 선봉대에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있다는 거죠. 삼바를 비롯해서 각 제약 섹터에 있는 애들도 현재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류성의 제약 국부론, 이재용과 서정진의 엇갈린 행보.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기사 안에 우리가 왜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삼바와 셀트리온, K바이오 양대 300 우뚝. 양사 K바이오 미치는 파급 효과 갈수록 커졌다. 이재용 회장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의지 피력. 서정준 회장 글로벌 신약회사 도약 목표 제시하였다. 신약개발 CDMO 양대축. K바이오 제약 강국 도약 예고. CDMO는 삼바, 신약개발은 셀트리온이라는 거죠. 사실 너무나 캐파가 큰 차이라는 거죠. 자, 좀 볼게요. 이재용 회장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 바이오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귀국했다. 이번 출장에서 존슨앤존슨, 브리스톨 마이어스키, 바이오젠 오가농, 플래그십, 파이어니응을 대표들과 회동했고 사업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성공 DNA를 바이오 사업에서 반드시 재현시키겠다는 게 위 회장의 포부이다. 올해 그룹의 사령탑으로 복귀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회사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선포했다. 4조에서 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단기간에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CMO에서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서 바로 신약회사로 가고 있는 글로벌 빅팜을 향해 나가고 있죠. 두 수장의 바이오 사업 육성 전략은 겹치는 공통분모가 거의 없지만 사실상 K바이오의 미래를 결정짓는 상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스를 CDMO 분야에서 확고한 초일류 기업으로, 그리고 서정진 회장은 바이오시밀러를 뛰어넘어 글로벌 신약개발사로 셀트리온을 키워내겠다는 전략이다. 더 이상 의미가 중요하지가 않겠죠? 이미 답안은 나와 있다. 두 회사가 가는 길이 다르겠죠. 우리가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바이오베터, 케미칼, 그리고 직판, 모든 인프라가 다 깔려 있다는 거죠. 그 글로벌 빅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루킨 23 파이프라인 추가요. 그날까지 이공업파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작년 4분기와 달라진 내용들입니다. 상업화 완료 플러스 하나 증가, 100일자마 출시, 판매 허가 신청 1개 증가, CTP 39 EMA 신청 4개 대기, CTP 42와 43은 상반기 중에 신청 예정이다. 신규 임상 개시 플러스 1개 증가, 오코레브스 바이오시밀러 올해 내 추가 1개 임상 3상 개시, 그리고 세 번째 바이오물질 후보물질 1개 증가. 작년 4분기 총 10개에서 이번 1분기 총 11개. 비전 2030에서는 총 20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확보하는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 22개 제품군으로 2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 분기 동안 이 정도 변화이면 대단한 성장 아닌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날까지 인공팔님께서 세 번째 물결의 후보물질이 1개 증가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 후보물질은 인터루킨 23 억제제입니다.
현재까지 인터루킨 23 억제제로 FDA 승인을 받은 항체 치료제는 총 3종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트램피어, 그리고 일루메트리, 스카이리치와 트램피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들 3종의 매출 추이입니다. 가장 늦게 출시된 스카이리치가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1년 동안 원화 약 7.43조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상승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죠. 에피의 스카이리치. 자, 그리고 트램피어도 최근 1년 3.62조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여기서 일루메트리 제품은 매출 규모가 크지가 않아서 제외했고 2가지 제품, 트램피어와 스카이리치, 이 2가지 제품을 지금 비교하고 계십니다. 먼저 1분기 추가로 공개된 인터루킨 23 억제제는 스카이리치니까요, 트램피어일까요? 특허를 고려한다면 특허가 먼저 종료되는 트램피어일 것 같기도 하고, 그간 셀트리온의 개발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는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스카이리치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아예 고민하지 말고 둘 모두를 개발하면 더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에는 동일 항원에 대해 2개 이상의 제품군을 보유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TNF-알파, CD20, 헐2, 인터루킨 17, 렘시마 정맥, 렘시마 피아 유플라이마, CTP5, 트룩시마 오크레부스, 그리고 허투는 허주마 CTP40, 헐2 ADC 등 다수이다. 인터루킨 17A는 CTP52와 55 2종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모두를 개발하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동일 항원에 대해 다수의 제품군을 개발한 경우 개발도 용이하고 상업화 이후 상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매출 규모가 큰 스카이리치를 선택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둘 모두를 개발한 데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인터루킨 23 억제제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 분야에서 인터루킨 23 억제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독일 관련된 그런 그래프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신규 환자의 주요 항원벌 처방 비중 추이입니다. 2017년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신규 환자들의 처방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자, 보시면 인터루킨 23은 보라색이거든요.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죠. 그쵸? 그래서 위 데이터는 비록 독일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일부 지역에 한정된 데이터이지만 글로벌 추세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인터루킨 억제제 시장에서 인터루킨 23을 선택하는 신규 환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면 당연히 셀트리온도 인터루킨 23 억제제를 개발해야겠지요. 지금까지 셀트리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모든 블록버스터 한체 신약들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왔습니다. 욕심쟁이 셀트리온이 이미 블록버스터 약물로 등재되었고 지금도 고속 성장하고 있는 인터루킨 23 억제제 2종을 가만히 둘 리는 없을 것입니다. 두 제품 모두 개발할 경우 개발 위험도, 비용도 적게 들고 상호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후속 11개 후보물질 중에서 CTP53, 오크레버스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먼저 임상 3상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 더 임상 3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9개 후보물질도 2030년 이전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임상 3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물결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물결을 즐기다 보면 부질불실간에 세 번째 물결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최근 출시된 항체 신약들 중에서 이미 떡잎부터 다른 다수의 제품들이 보입니다. 현재 이들이 네 번째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항체 신약들이 전체 매출의 40%를 보탠다면 게임 끝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항체 신약, 지금은 바이오시밀러를 언급했죠? 추후 항체 신약이 전체 매출의 40%를 보탠다면 이 선봉대에 바로 렘시마 SC가 있겠죠. 그리고 ADC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과 셀트리온의 다른 방향성, 직방과 거대 기업에 대한 M&A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사 합병, 그리고 이제 수급이 올 수 있는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었다. 나쁠 필요가 없겠죠. 자, 트램피어 여기 보면
트램피어 프리필드 실린지주예요. 여기 보게 되면 건성성 관절염, 손 발바닥 농포증에 치료돼. 그리고 스카이리치 프리필드 실린지. 얘 또한 성인 판상 건성 및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이 추가가 되었다. 대단하죠? 우리 셀트리온은 큰 그림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2023년 또한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오늘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쭉 따라갈 때 정말 지루하고 길게 하락했죠? 그리고 바닥을 딱 찍고 아래 꼬리 대고 상승. 그리고 물량 소화하고 현재 여기서 에너지 딱 응축중이죠? U자형으로 뚫을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U자형. 그리고 나이키의 모양으로 매물대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시차를 두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만 들어요. 결국 언제 돈이 들어올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로 언제쯤 자금을 쏠지 그게 관건이겠죠. 중요한 건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미 월봉 기준으로 3월, 4월, 5월 확대를 보게 되면 3월, 4월, 5월 윗꼬리 달고 밀렸지만 물량 소화하면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에서 먼저 이 1번 라인 상당히 1년 가까이 막혀 있었죠. 여기 뚫어야 되겠죠. 뚫으면 바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27만원, 28만원 그 다음 마지막 3번 라인까지 1, 2, 3 우리의 1차 목표는 3번 라인 돌파이다. 여기 첫 번째 코스피 상장 이전 레케노라 개발 모멘텀 그리고 지금 3사 합병이라는 상장일의 가장 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금융시장 또한 안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IPO가 앞두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 말은 즉 뭐죠? 시장이 안정될 확률이 무척 높다. 제가 일관되게 언급을 드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3.33 공매도 매매 비중이 거의 없죠. 이날 하루 제외해놓고 이날 또한 이슈가 있었죠. 주가를 바닥으로 민 날. 자, 그쵸? 거의 공매도 매매 비중이 없어요. 공매도 누적 잔고도 어제 기준으로 213만 주 13만 주 14만 주만 깨지면 다시 200만 주대 아래로 내려갑니다. 1200만 주에서 200만 주 6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8.52 거래량은 61만 7천 주 오늘 1.63 하락. 셀트리온의 거래량은 33만 8천 주 오늘 0.17 강보합.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5.25 거래량은 12만 1000주 오늘 1.3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입니다. 오늘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크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은 5,500주 기관은 14,000주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23,000주 매도가 나왔고요. 14,000주 중에서 연기금이 35,000주를 담당했어요. 그럼 누가 팔았냐? 금융투자 26,000주 사모펀드가 19,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보험과 투시는 각각 10,000주 14,000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의 물량이 74만 주. 요 물량이 고스란히 외국인과 기관으로 5대5 거의 5대5 36만 주 가까이 38만 주 가까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38만 주 중에서 무려 연기금이 거의 80에서 90%를 담당하네요. 32만 주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급은 바닥권에서 그들 간의 물밑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요. 공매도가 11년간의 전쟁은 끝나고 떠나갈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 10만 주, 기관 9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은 19만 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기관 9만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6만 주를 매도했고요. 사모펀드가 5만 4천 주. 이들 매도의 중심이네요. 오늘 셀트리온 그쵸? 셀트리온과 동일하죠.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매도의 주체였다. 연기금은 12,000주 들어오면서 한 달 기준 10만 주. 자, 기관 외국인으로 한 달 기준 20만 주. 기관으로 52만 주가 넘어가고 있죠. 개인의 약 80만 주 되는 부분이 외국인으로 20만 주, 기관으로 52만 주 넘어가고 있고요. 이 기관 52만 주 중에서 연기금이 10만 주, 사모펀드가 14만 주, 금융투자가 12만 주, 투신이 약 12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또한 오늘 하루는 수급이 좋지 않았지만 다시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약은 방향성이 안정해 있죠. 수급이 삼형제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000주, 기관이 약 4,900주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 중에선 금융투자가 5,800주 매도였었어요. 연기금은 제약에서도 크지 않지만 1,120주를 매수했습니다.
투신이 496주를 매수했고요. 한 달 기준 개인이 77,000주, 오늘 4만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18,000주, 기관은 6만주 매도입니다. 이거는 거의 방향성이 없어요. 수급 3대 주자가 한 달 기준이 이 정도면 거의 0에 수렴한다. 이게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쵸? 제약 또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을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장 초반에는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하루 종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무언가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신한은 그들끼리 작업이 왔다 갔다 하죠. 국내 공매도 몸통 창구 삼성과 함께 중요한 건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신한은 지들끼리 왔다 갔다 했고 삼성 창구 보였고요.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매수가 들어왔었다. 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된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자리가 많이 잡고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증시 또한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자, 여기 매물대 뚫기 직전이죠. 그쵸? 요거 뚫으면 자 달라지겠죠. 6월 FOMC 기준으로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요거 뚫으면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주봉으로도 볼게요. 주봉으로 봐도 현재 주봉으로 보게 되면 매물대에 딱 막혀 있긴 합니다. 약간 매물대가 월봉하고 차이가 있긴 하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나스닥도 뭔가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지 않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죠? 2023년도 시장이 안정돼야 된다. 그래야 셀트 또한 셀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룹 삼형제가 갈 수가 있겠죠. 더불어 제약 바이오 섹터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왜? 그동안에 쉬었으니까 3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쉬었으니까 이제 자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쉬는 동안에 주가가 핵심이 뭐죠? 주가가 너무나 많이 싸져 있으니까 기업 가치는 성장했는데 주가는 무지하게 싸져 있으니까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주가를 띄우겠죠. 선수들이 말입니다. 차분하게 우리 시간을 기다려 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